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이제 생쇼에서 편입을 했었던 종목들이 이제 운이 좋게도 오늘 그리고 어제 바로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자, 이전에 제가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를 잡지 못했던 매수 체결이 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제야 조금은 저한테 달래주고 있는데요. 자, 아마도 이제 앞으로 저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제 생쇼에서 편입을 하자마자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한 종목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전일 종가 대비해서 2%대 중반 정도의 또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 장중에 대응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위에서 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지금도 사실 편입가 대비해서는 수익 중에는 있지만 우선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 보니까 좀 위에서 악성 매물 좀 저항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매도를 16,000원 정도 이상 가격대가 온다면은 좀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게 더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이제 캠시스라는 종목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초음파 기술 기반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 분량이나 아니면 성능, 이 수명 이거를 사전에 그러니까 검사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진단 키트를 이제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이제 배터리 셋업체들하고 이렇게 테스트에 진행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장중에 전해지면서 자, 최근 어떻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방 경직성을 가지면서 자, 오늘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급등을 했는데요. 저는 항상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의 매매를 선호를 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미국장에서 갑자기 갭으로 빼버리면은 우리가 장중에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영역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기 이격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으면서 좀 이슈 또는 이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한번 터졌던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캠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던 거고요. 자, 지금 오늘의 목표가가 2,300원이었습니다. 2차 목표가가 2,300원이었는데 지금도 2,400원 이상에서 뭐 주가가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매크로 환경 자체가 계속해서 막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저는 수익을 챙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전에 이제 고점 형성했었던 가격대가 한 뭐 2,700원에서 거의 한 3,000원 정도까지 한번 갔다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래량도 한번 터졌고 또 만약에 또 오늘 밤에 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와주고 또 연준의 뭐 의원들이 또 긴축 속도를 뭐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고 수익을 챙겨두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편입을 해서 그리고 나서 또 트레이딩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제가 이제 신규로 편입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를 해드리기 전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무역 수지가 좀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도 이제 무역 적자가 될 것이다. 그런 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디서 왔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많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 하나 오늘 딱 편입하는 종목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목이 좀 검색이 됐고요. 자, 최근 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의 제일 큰 수입액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에너지, 뭐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입니다. 근데 특히나 요즘에 사우디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유가는 당분간 이전처럼 내려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상황에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요, 이런 이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또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고유가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자, 우선은 현재가가 7,650원이고요. 종목명은 바로 JC케미칼입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고점에 16,750원까지 갔다가 지금 7,000원대 중반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제가 아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JC케미칼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번도 못 봤던 무역 적자, 뭐 한국이 뭐 300억 달러가 처음 넘겼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 14년 만에 연간 무역 수지 적자 위기 1997년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JC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좀 이 저점에서 이슈들이, 기사들이 조금씩 나와주기 시작을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뉴스는 거의 모든 뉴스를 항상 확인을 하고요. 그 뉴스 하나하나의 단어를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요, 우리가 앞으로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시장에 맞는 키워드를 최대한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 윤석열 정부는 최근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석유 대체 연료 확대를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부는 바이오 디젤, 지금 이 JC 케미칼이 바로 이제 바이오 디젤 그리고 바이오 증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석유 대체 연료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뭐 차세대 대체 연료 발굴의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게다가 뭐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자, 미국 정부에서도 바이오 연료 혼합 신재생에너지 확대 제안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환경보호청인 EPA가 이 전기차 산업을 바이오 연료 혼합 프로그램에 추가를 해서 신재생 연료 크레딧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 동사의 주가가 또 장중에 반응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한다면은 물론 뭐 성장주들, 과대 낙폭주들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리스크, 잠재적인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통화 정책 또는 이런 인플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런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부터 나름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JC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오늘 신규 종목으로 좀 바닥주에 있는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자, 바이오 디젤 경유 혼합 의무 비율 로드맵을 보시면은, 자,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3%, 3.5, 4, 4.5, 5%.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탄소 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요. 자, 결국에는 이런 석유, 이런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에너지보다는 뭐 식물성이나 동물성,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리하게도 정책적인 지원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경유, 바이오 디젤 경유 혼합 의무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바이오 디젤의 이제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자, 바이오 디젤은 석유 기반인 경유의 대안으로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가 된다. 자, 장점 한번, 환경적 이점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대기 독성 물질이 낮고 발암 물질이 적다. 그리고 황산화물 배출 가능성이 적고요. 자, 최근에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또 줄일 수가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뭐 이런 해운업이나 항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바이오 연료에 대한 부분들 채택 가능성이 앞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조금은 민감하지 않으면서 좀 주가가 바닥에 있는, 그리고 이슈도 있는 이 종목을 제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질문을 받아보고 또 다시 한번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JC케미칼 사실 최근에 움직였던 걸 좀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이 함유 관련된 소식 나왔을 때 한번 또 굉장히 급등세가 네. 좀 연출됐던 뭐 그런 종목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테마성 흐름에도 좀 많이 엮이는 종목으로 판단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약간 기름 쪽, 바이오 이제 디젤 관련된 좀 부분 쪽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유가 추이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유가 흐름이나 뭐 그거에 따른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파묘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 이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 파묘 가격이 이전처럼 막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왔다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석유 대체 원료에 대한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탈세계화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같은 이런 국가들이 동맹을 형성을 할 거고요. 결성을 할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니 편, 내 편을 좀 할 것 같은데, 자, 요즘에 이제 사우디가 누구죠?
그 미국하고 관계가 조금 이전 같지는 않다 보니까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에 대한 관계를 뭐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사우디는 이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유가 자체가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 균형 유가가 이제 거의 80달러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80달러 밑으로 가면은 이제 본인들의 경제를 나름대로 또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또 네옴시티 같은 것도 결국에 나라가 돈이 많아야지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당분간 쉽게 내려오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좀 현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내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이 종목은 결국에는 이제 고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대체 원료 시장에 하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서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8,1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8,4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6,0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JC케미칼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